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해리의 곁에는 론 위즐리,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라는 든든한 친구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에 해당하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의 곁에는 제이콥 코왈스키라는 동료가 있었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물론 마법 세계에 신기한 동물들이 등장하는 스토리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마법 세계를 전혀 경험한 적 없는 머글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이콥 코왈스키라는 캐릭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제이콥이 완벽한 머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해외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등장인물 중 한 명 제이콥 코왈스키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 뉴트와 제이콥의 인연은 우연히 생긴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뉴트는 신비한 동물사전의 집필을 위한 여행을 이어가던 중에 북아메리카에서 불법 포획되어 이집트로 밀수된 썬더버드 한 마리를 구조합니다. 뉴트는 이 썬더버드에게 프랭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고향인 미국 애리조나에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뉴트는 머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법을 걸어둔 수트케이스에 신비한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를 마련해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한 은행 건물을 지나던 와중에 가방 속에 들어있던 니플러가 탈출하는데요. 니플러는 반짝거리는 물건만 본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한장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물로 들어간 니플러를 쫓아 뉴트도 은행 내부로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용건으로 은행을 방문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이콥 코왈스키로 유럽에서 벌어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1924년 미국으로 돌아와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입니다. 따분한 삶에 지친 나머지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용한 베이커리를 창업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는데요. 창업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 상담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제이콥은 은행 직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온 맛있는 빵을 수트케이스에 가득 챙겨왔는데요. 하지만 번듯한 직장도 없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합니다. 게다가 뉴트가 니플러를 되찾는 사건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제이콥은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당황한 것도 잠시 상황을 설명하던 뉴트가 잠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제이콥은 옆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어 뉴트의 머리통을 가격하고 도망쳐 버리는데요. 이때 두 사람의 가방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마법 세계에는 국제 비밀 법령이 존재합니다. 머글들은 마법 세계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요. 만약 마법 세계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된 머글이 생긴다면 해당 머글의 기억을 마법을 통해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뉴트의 가방에 들어있던 신비한 동물들이 모조리 탈출하기라도 한다면 뉴욕은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었죠. 뉴트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이콥과 자신의 가방을 찾아 나서는데요. 여기까지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그 첫 작품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영국에서는 마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두고 머글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노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영국식과 미국식 영어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죠. 스토리에서 제이콥은 노마지, 영국식으로는 머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이콥의 성 코왈스키에 주목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은 폴란드에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어로 코왈스키는 대장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이콥의 조상이 유럽, 특히 폴란드계 이민자 출신임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제이콥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빵 역시도 사실은 폴란드에서 즐겨 먹는 전통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디테일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왈스키라는 성은 워낙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 영국과 미국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비슷한 성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글이 아니라 마법사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헵지바 스미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스미스와 코왈스키는 전혀 다른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두 이름 모두 대장장이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 유래가 있습니다. 헵지바 스미스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볼드모트의 과거에 해당하는
톰 리들의 이야기에서였는데요. 호그와트를 졸업한 톰 리들은 보긴&버크라는 골동품 가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단골이었던 헵지바 스미스를 알게 되는데요. 헵지바 스미스는 호그와트의 창립자 헬가 후플프프의 직계 후손으로 더 유명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허영심이 가득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죠. 하루는 슬리데린의 로켓을 구매한 헵지바 스미스가 가게의 직원이었던 톰에게 자신이 소유하게 된 보물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여기에는 가게를 통해 구매한 슬리데린의 로켓과 자신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후플프프의 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헵지바 스미스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데요. 사인은 마시던 코코아에 들어있던 독약으로 그 범인으로 치매에 걸린 짐요정 호키가 지목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보다 주목할 부분은 헵지바 스미스의 친척이 유럽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롤링 작가가 후속작인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에 사용되었던 캐릭터와 비슷한 이름을 굳이 변형시켜가며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 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제이콥과 키니가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에서는 제이콥이 대접받는 코코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퀴니가 가진 따뜻한 마음씨와 훗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계기라 볼 수도 있겠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로 넘어가 보면 헵지바 스미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이를 시작으로 제이콥에게서는 헵지바 스미스, 나아가 헬가 후플프프와 관련된 요소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정해 본다면 헵지바 스미스가 언급한 유럽의 친척이 어쩌면 코알스키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제이콥 본인도 미처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 조상 중에는 마법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헬가 후플프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제이콥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이콥은 요리 실력이 상당합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제이콥이 개업한 베이커리는 특이한 디자인만큼이나 맛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헬가 후플프프의 주특기는 음식과 요리에 관련된 마법이었습니다. 호그와트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레시피와 주방의 구성, 운영까지도 모두 헬가 후플프프의 작품으로 전해지죠. 만약 제이콥이 가진 요리에 대한 재능이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물려져 내려온 것이라 생각해본다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이콥이 가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도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후플프프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후플프프스러운 사람들은 평소에는 순둥순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위험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튼 호그와트의 후플프프 출신으로 가장 전형적인 후플프프적 성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뉴트의 성격이 그리 사교적인 편은 아닌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제이콥과는 쉽게 친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친해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알버스 덤블도어는 제이콥에게 뜬금없이 지팡이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그린델왈드 진영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목적이었는데요. 사실은 덤블도어가 나름대로 진행한 테스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아웃사이더로 지내던 뉴트의 먹을 친구라는 점이나 기억을 지어주는 스우핑 이블의 독을 이겨내는 정신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덤블도어는 제이콥 코알스키에게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확인 과정, 마법의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팡이를 한번 쥐어준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스토리에서 제이콥과 퀴니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부부 사이에 마법의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코알스키라는 성을 가진 마법사가 미국의 마법학교 일버르모니에 다니게 될 텐데요. 제이콥의 조상이 정말 헬가 후플프프라고 한다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마법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스토리가 더욱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롤링 작가가 제이콥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의 후반부에 밝힐 것으로 의도하고 이런 뒷이야기를 숨겨둔 것이라면 충격적인 반전이 되었겠죠. 이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